안녕하세요. 자, 이제 드디어 새 학기가 또 시작되고 맞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게 되면서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저희도 이제 새 학기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적응하고 계신가요? 신촌이 아직 어렵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또 생기부 걱정이 되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맞지. 이제 오늘 저희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1년 졸업한 지 1, 2년? 저는 조금 더 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둘끼리만 얘기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이 분야에 또 잘 아시는 분을 한번 모시고 해보려고 합니다. 네, K 국룰 아니에요? 누구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입시 컨설턴트이자 민영쌤 채널을 운영 중인 민영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민영쌤 알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나는 고등학생 때도 이게 분석해 주시는 거 이런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도 하고. 영광. 근데 지금 사실 너무 신기해. 이렇게 앞에 계셔가지고. 대박. 너무 영광이에요. 저는 연구TV에도 출연하신 적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선생님도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가 생기부도 한번 씹어 먹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캡처할 준비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고링! 먼저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학생부가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앞부분에는 기본 정보들이 많아요. 인적사항이랑 출결, 수상 자격증 같은 파트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파트들은 뭐 창의적 체험활동이랑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리고 독서랑 행동특성, 행특이라고 하죠. 이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부를 이용해서 어디에다가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제 고1이 됐으면 수시 전형도 조금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시는 크게 보면 교과랑 학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과는 뭘로 가죠? 내신으로 가야죠. 그냥 생내신으로 가요. 1.0, 1.01이 다 다르게 평가가 돼서 그냥 내신 숫자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학종은 뭘로 가죠? 생기부 내용? 이런 종합해서 좀 가죠. 그렇죠. 이것저것. 학종은 똑같은 1.5라고 해도 수학을 잘하는지 국어를 잘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기부 텍스트와 성적을 같이 보는 게 학종이고 생 내신만 보는 게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제 진짜 학생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또 이제 저희의 생기부를 또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니까 이 인적 사항이랑 학적 사항이 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거는 또 사실 크게 볼 게 없죠. 말 그대로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넘기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출결 사항이 나와 있는데 혹시 뭐 결석한 적 있나요? 저는 2학년 때 질병 결석 이틀하고 3학년 때 질병 조퇴 하루가 있기는 하네요. 또 저는 이제 또 성실한 청년이기 때문에 3년 객은 3년객은 진짜 쉽지 않은데? 그쵸? 이런 사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아 정말요? 와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3학년 때는 조금씩 쉬거든요. 이제 3학년 1학기 때 수시가 끝나니까 질병을 하나씩 얻는데 안 아픈데 갑자기 생기는 건가요? 그럼요 3학년 2학기 때 2학기 때도 다 나가신 거예요? 저는 뭐 약간 근데 1등이니까 나가야지 또. 아무튼 근데 또 여기에 또 보이는 항목이 저는 이걸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미인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네요. 미인정은 뭐냐요? 말 그대로 인정이 되지 않은 그냥 생 지각이나 생 결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미인정은 어쨌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입시에 불리하긴 합니다. 진짜 만약에 많이 아파서 막 한 30일 넘게 질병 결석이 있고 한 경우에도 안 좋게 좀 작용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좋게 작용되지 않아요. 근데 30일은 제가 본 적이 없긴 한데 우리도 지금 질병이 있는데 수시로 대학 가셨죠? 네. 그러니까 질병은 인정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이는 게 이제 수상 경력인데요. 이게 또 중요하죠. 근데 수상 경력이 24년도부터는 미반영된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 입시부터는 반영이 안 됐고 여기 조금 예전 생기부를 보면 상이 엄청 많을 거예요. 다 상이야 이게? 상이 일단 2-3페이지 넘어가요. 수시로 우와. 같이. 이때는 수상이 좀 중요했어서 상도 전체적으로 많고 대회도 많았고 요즘은 수상이나 대회가 많이 좀 간소화된 분위기이긴 합니다. 수상 경력에 못 적게 되면 다른 부분에 녹여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건가요? 미기재랑 미반영이랑 다른데 기재는 돼요. 지금 애기들도. 근데 대학에 넘어갈 때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아예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상 항목이 넘어가진 않지만 수상을 따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회를 하면서 겪었던 그거를 자동 공진에 녹였으면 약간의 도움은 됩니다. 그럼 지금 입시하는 친구들은 몇 개 정도 따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내신에 따라 다른데 수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신의 중요도가 조금 더 커졌어요.
이제 수상으로 내가 변명할 수가 없잖아요. 내신이 좀 잘 나왔다. 그러면 여유가 있으니까 대회를 많이 나가는 게 좋고, 만약에 내신이 내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 그럼 아예 안 나가는 게 좋죠. 그 시간에 등급이라도 하나 올리는 게 좋으니까. 다음은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뭐 있으죠? 근데 제 동기들 중에서는 그 경제학부다 보니까 테스트라던가 이런 거를 사실 저도 동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와서 이거는 적으면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안 적었었는데, 혹시 이런 거는 또 수상이랑 다르게 아주 중요한. 근데 요즘은 저는 자격증 때문에 대학 간 친구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고, 특기자 전형 같은 걸 준비할 경우에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특기자 전형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크게 의미 있진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이게 진짜 중요하죠? 이걸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뭐였죠? 사실 저는 이 말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기획서에 자동봉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들어보세요? 자동봉진이라는 말 저 때는 한 번도. 원래 쓰는 말이에요? 네, 자동봉진. 자동봉진? 살짝 사자성어 느낌이에요. 아무튼 자동봉진이 각각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동봉진이 자율, 동사, 봉아리, 진로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자율활동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 했었는지? 자율활동. 일단 학급 자치회장 여기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하게는 본인의 역할이 들어가요. 뭐 반장을 했으면 반장이 들어가고, 회장이면 회장. 그런 회장, 부회장 이 정도의 역할을 맡는 게 원서를 넣을 때 많이 도움이 되나요? 완전 도움되죠. 리더십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보는 항목인데 그걸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별로 없어요. 제일 명확한 게 회장, 반장이 제일 명확해요. 그래서 리더십에 도움이 됩니다. 전교 회장, 부회장 한 거랑 학급 실장 3년 한 거랑 큰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거의 만점 가깝게 받을 거예요. 둘 다 거의 끝판왕인 거고, 근데 그만큼 시간 소모가 비례해서 크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신이 되면 더 가치가 커지고, 내신도 지금 목표 대학이 안 되는데 회장만 했다. 그거는 학종이 잘 붙는다 보기는 어려워요. 반장이나 회장 같은 거 사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못한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리더십을 좀 어필할 수 있어요? 못한 경우에는 많아요. 뭐 하다못해 체육부장을 해도 되고, 과목부장을 해도 되고, 학생회를 해도 되고, 자잘자잘한 기회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반장만큼 명확하진 않아요. 그 리더십의 정도가. 저라면 그냥 체념을 하고 내신을 한 등급 올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신의 중요성이 어떤 거를 보든지 간에 네. 다음은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활동도 짧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동아리 활동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관심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동아리는 뭐뭐 하셨죠? 네, 저는 교육봉사 동아리를 했다가 회장까지 맡아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1학년인데 아직 진로가 뚜렷하게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동아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를 하면 그걸로 계속 해야 되냐? 이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관심이 있는 곳이 있어 보이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대학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 아직 진로를 몰라요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뽑아줄 이유는 없어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학과를 하나 정해서 들어가는 게 좋고, 그 2번 내가 도무지 그렇게 해서도 학과를 못 정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똑똑해 보이기라도 해야 돼요. 그럼 얘는 진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똑똑하니까 뽑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라서 학술적인 동아리를 들어가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이과면 그냥 물리천문 동아리를 들어가거나, 문과면 뭐 언어탐구 동아리를 들어가거나. 저는 이제 3년 동안 했던 게 영자신문 동아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1학년 때는 수학 하나 했고 2, 3학년 때는 경제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진짜 좋은 것만 골라서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했던. 제일 잘 고른 조합. 아 그래요? 왜냐면 3년 내내 경제만 해도 약간 다양성이 부족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학 동아리 하나 끼면 켜요. 얘가 상경 지망생인데 수학도 잘했구나. 아주 잘하셨어요. 동아리가 자율 동아리가 있고 정규 동아리가 이렇게 따로 있는데 요즘은 그 자율 동아리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진로 활동은 약간 어떤 활동인가요? 진로 활동은 학생의 관심사를 드러내기 좋은 항목인데 동아리랑 마찬가지로 근데 학교에서 해주는 게 좀 더 많아요. 동아리보다는 뭐 진로 특강이나 명사 초청 특강 뭐 이런 걸 참석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거기 참석할 때 애초에 내가 관심 있는 걸 골라서 들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특강을 듣고 나서 내가 한 발 더 조사한 내용까지 넣어주면 아주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진로를 본인이 명확하게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좀 그래도 은연 중에 한두 개는 뽑아두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뭐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경제랑 생명이 좋다. 뭐 이 정도 범위라도 좁혀놓고 경제 얘기 한 문단, 뭐 생명 얘기 한 문단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러면은 만약에 3년 동안 계속 비슷한 진로 분야를 희망하는 것처럼 진로 활동에 적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여러 분야를 같이 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꾸준하면 당연히 제일 좋고 바뀌어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 바뀌었을 때 조금 잘 되기 힘든 분야가 공대 계열. 문과는 사실 진로가 경영에서 영문 바꿔도 막 그렇게 어색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공계열에 가고 싶다고 하면 좀 어색해요. 아, 성적 떨어져서 못 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것도 있고 그리고 반수가 굉장히 이슈잖아요. 스카이도 지금 자퇴생이 몇천 명 넘었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알아요. 의대 생기부였던 애를 뽑으면 얘는 재수를 한다. 그래서 저라도 별로 안 뽑고 싶을 것 같거든요. 뽑아두면 애들이 반수를 하니까. 그래서 이공계열을 희망할 경우에는 무지성 의대 생기부를 준비하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고 그게 아닐 경우는 좀 찾아가다가 좁혀가도 되기는 합니다. 나 같은 경우에도 나는 무조건 내가 교사가 될 줄 알고 아 진짜? 다 교육 했는데 사실은 아예 다른 길로 가가지고 뭐 넓게 써놓는 것도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럼 이제 선생님 그 자율전공학부라는 게 요새 또 있잖아요. 예전엔 법학과 쪽이었던 그 학과가 있는데 이런 데 써야 될 때는 뭔가 변호사가 장래희망이고 약간 이런 점을 연계해서 쓰면 오히려 안 좋게 보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진 않은데 저는 굳이 변호사 얘기를 안 쓸 것 같아요. 수시라는 게 6장을 밸런스 있게 잘 전략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데 법학과는 없는 대학이 너무 많잖아요. 특히 상위권 대학 중에. 그래서 내 생기부가 법대로 도배가 돼 있으면 못 쓰는 학교가 생겨요. 서울대 자전은 법대 후시는 아니거든요. 찐 자전인데 서울대도 쓸 학과가 없고 연대도 쓸 학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결은 잡는 게 좋아요. 자전 희망생이지만 나는 수학이랑 정법이 좋다거나 과목적으로 잡아두면 좋겠죠. 그럼 이제 교수님들도 뽑을 이유가 있죠. 얘가 수학을 잘하니까 뽑아서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네, 그리고 다음은 봉사활동인데요. 봉사활동에서 대학이 보는 건 뭔가요? 안 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이제 생기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이게 정확히 뭔가요?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일단 크게는 내신 성적이랑 과목별 코멘트로 구성이 돼요. 내신 성적이야 뭐 몇 점 받았고 몇 등 했는지 몇 등급인지 나오는 거고 세특은 과목별로 국어 시간에 이 친구가 어떤 탐구를 했는지 수학 시간에 어떤 탐구를 했는지 기재가 되는 란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세특인데요. 세특을 다들 세특 잘 적어라, 세특 잘 챙겨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써주는 분은 선생님이신데 왜 학생한테 세특을 잘 써라고 하는지 저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세특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자기들이 다 쓰지 않나요? 그게 학교에 따라 달라요. 왜냐면 쌤들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너무 많다 보니까 뭘 했는지를 다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써오라 해서 그걸 참고해 주시는 경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아예 없고 그냥 내가 한 활동을 무조건 써주시는 느낌? 그래서 지금도 약간 답이 나왔는데 학교 분위기를 좀 봐서 내가 제출하는 게 반영이 되는 분위기다 하면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되고 백날 제출해도 그냥 복붙이 된다. 그러면 뭐 굳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24년도부터 자소서가 폐지됐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세특이 더 중요해졌다고. 그래서 예전에는 세특이 다 공대여도 자소서만 치대로 써서 내면은 붙는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냥 생활기록부밖에 없으니까 세특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내가 학종을 해보겠다. 내가 이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든 학종을 뚫겠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신에 일단 목숨을 걸고 교과를 쓰시고 그게 안 되면 전 정시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활동을 기재를 한다는 게 약간 어떤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될지를 막막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풀어서 쓰는 게 가장 자기한테 도움이 될까요? 명확하게는 주제랑 참고한 문헌이랑 배운 내용을 써주면 좋은데
일단 주제는 있어야겠죠. 내 보고서 주제가 뭔지, 발표 주제가 뭔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통 문헌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경제학과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의 변동이 있었다.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쓰고 끝나요, 생활기록부가. 그러면 근거가 좀 빈약한 거고,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 전쟁으로 인한 물가 변동 책을 읽어봤다거나 아니면 해당 주제를 연구한 교수님의 논문을 봤다거나 그런 근거들을 좀 추가해주면 훨씬 좋죠. 저는 사실은 체육, 음악, 미술 이런 것도 혹시 몰라가지고 다 챙겼는데 그럼 저처럼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챙겨야 되는 건가요? 다 챙기면 좋죠. 근데 경중이 있기 마련인데 경제학과가 목표인데 지구과학 1을 수강을 하면 연결짓기에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지구과학 얘기를 충실히 써야 돼요. 특정 과 얘기로 도배가 돼 있으면 또 입학처에서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지 경제학 준비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관련이 있는 과목들은 열심히 하되 그게 관련성이 떨어지는 과목은 그 과목에 대해 열심히 써주시면 돼요. 지구과학을 열심히 공부한 얘기를 써야지 지구상에서의 경제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저도 약간 그 말씀 들으니 생각이 나는데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데 약간 그거에 앞서서 본인의 약간 학문적인 열의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너는 탐구 주제 같은 거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했었어? 나는 교육이다 보니까 사실 어디다가 써도 다 갖다 붙일 수가 있었던 게 뭐 국어면 국어 교육, 수학이면 수학 교육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특 주제를 잡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탐구 주제를 어떻게 정하? 세계지리가 지금 보여서 얘기를 해보면은 세계지리에서 영국의 음식 문화를 배우다가 다른 지역에 있는 농업 플랜테이션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노예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뭔가 이거랑 관련해서 무역이랑 엮어서 했던 것 같아.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10,000원에 팝니다. 짱짱 생기부. 독서 활동이 근데 제목이랑 그 저자밖에 안 적혀 있잖아요. 이제는 그 항목이 미반영이 돼요. 독서도 미반영이 돼요? 전부 다 그럼 안 들어가는 건가요? 쓰게는 돼 있는데 대학에 안 넘어가니까 뭐 안 써도 되죠, 사실상. 여기에 어차피 미반영 항목이라고 된다면 세특에 좀 녹이는 게 좋겠네요. 네. 아까 얘기한 자동봉진 그리고 세특 이렇게 2개 녹일 수 있으면 좋아요. 다음으로는 8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뭐 적혀 있나요 혹시? 예의 바르고 사랑스러우며 소중히 사랑스럽다는 노력하는 모습을 가진 매력적인 학생임. 반듯하고 왜 웃으시죠? 반듯하죠 이렇게. 여기서도 그럼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여기는 갑론을박이 많아요. 자소서가 없어져서 뭐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방금 사랑스럽고 성실한 학생 한 명 있고 굳건한 학생 있잖아요. 그럼 누구를 뽑아야 돼요? 사랑스러운 학생을 뽑아야죠. 근데 저는 둘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점수화가 안 돼요. 이러한 칭찬이나 정성적인 문구는 점수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서 플러스 하긴 전 좀 어려운 항목 같고 근데 감점될 수는 있거든요. 괴팍하고 이기적임 이렇게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반 친구들과 갈등이 있다거나 학교 활동에 가끔 불참을 한다거나 그렇게 중요한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책 잡히지 않고 학교 생활 잘하면 충실히 잘 들어가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학생이 할 수 있는 노력도 많이 없지 않아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냥. 평소에 진짜 열심히 잘 평소에 해야겠네요. 열심히 살아야 돼. 오늘 이렇게 저희랑 같이 얘기 나눠본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소감이요? 사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또 마침 약간 생기부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예시로 들기도 너무 재밌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봤던 선생님이랑 제가 직접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되게 수준 높은 촬영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생각이랑 달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성적이 안 되면 다른 걸로 어떻게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게 좀 틀린 거기도 했었고 또 제 생기부를 몇 년 만에 또 보니까 그새 달라진 부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서 약간 빠르게 변화하는 여러분 이거 바쁜 세상 속에서 재빨리 적응하시고 본인의 두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걸 빨리빨리 찾으셔서 잘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잘한다, 둘.